오늘 알아볼 것은 인터넷의 괴담입니다. 괴담, 괴이한 이야기. 뜻대로 풀이하면 일반적이지 않은 괴상한 이야기지만 오늘날 우리는 공포심을 유발하는 이야기를 보통 괴담이라고 부르죠. 현대의 민담, 도시전설, 강령술, 주술 등의 영적인 신비학, 오컬트, 대적할 수 없는 것으로부터 오는 무력함, 코즈믹 호러 등 인간은 다양한 대상으로부터 공포를 느끼기 때문에 괴담의 종류 또한 다양하죠. 허나 그 공포의 근간은 하나로 수렴합니다. 그 대상을 명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데에서 오는 공포, 일명 미지에 대한 공포죠. 그리고 2000년대 초 이 미지에 대한 공포를 조금 특이한 방향으로 꼬아낸 괴담이 등장했고 인터넷에서 많은 인기를 끌며 이내 장르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바로 나폴리탄 괴담이죠.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리고 설명을 마저 이어나가 보도록 하죠. 어느 날 나는 숲에서 길을 잃어버렸다. 밤이 되어 배도 고파졌다. 그러던 중에 한 가게를 찾아냈다. 여기는 어떤 레스토랑, 이상한 이름의 가게다. 나는 인기 메뉴인 나폴리탄을 주문한다. 몇 분 후 나폴리탄이 온다. 나는 먹는다. 어쩐지 이상하다. 짜다. 이상하게 짜다. 머리가 아프다. 나는 불평을 늘어놓았다. 죄송합니다. 다시 만들겠습니다. 돈은 안 내셔도 됩니다. 몇 분 후 나폴리탄이 온다. 나는 먹는다. 이번에는 멀쩡해 보인다. 나는 가게를 나온다. 잠시 후 나는 눈치채고 말았다. 여기는 어떤 레스토랑, 인기 메뉴는 나폴리탄.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조금 찝찝한 이야기죠. 괴담, 아니 이야기라면 응당 있어야 할 사건의 전말이 없습니다. 나폴리탄은 왜 맛이 이상했던 거지? 이후엔 왜 맛이 멀쩡해진 거지? 주인공은 뭘 눈치챈 거지? 등 의문점만이 가득한 이야기죠. 허나 전말과는 별개로 이야기의 분위기는 상당히 괴이합니다. 때문에 이야기에는 나폴리탄이 무엇인지 전혀 적혀있지 않지만 사람들은 사건의 그럴듯한 전말을 상상하게 되죠. 이 나폴리탄 괴담 또한 사람들이 여러 추측을 내놓았는데요. 첫 번째로는 마약설, 음식에 마약 같은 중독성 물질을 넣어두어 오는 손님을 강제로 중독시킨다는 해석입니다. 때문에 처음엔 머리가 아프다는 등 거부 반응을 보이지만 바로 몇 분 뒤에는 이미 중독되어 이상함을 느끼지 못하게 되었고 가게에서 나온 뒤로도 나폴리탄을 되뇌이게 된다는 내용이죠. 두 번째로는 인육설, 한국인을 영어로 코리안이라고 부르듯 나폴리에 사는 사람을 나폴리탄이라고 부릅니다. 때문에 나폴리탄으로 유명한 이 가게에서 파는 것은 스파게티가 아닌 나폴리 사람을 이용한 요리라는 해석이죠. 점장은 주인공에게 평소처럼 인육을 이용한 요리를 내어줬지만 주인공은 인육이 아닌 정말로 스파게티를 먹으러 온 평범한 인물이었고 그제서야 점장이 일반적인 나폴리탄 스파게티를 내어왔다는 내용입니다. 둘 다 꽤나 그럴듯한 해석이죠. 하지만 이 글의 원작자는 나폴리탄에 숨겨진 비밀이 무엇인지, 주인공은 대체 무엇을 깨달은 건지 그 무엇도 이야기하지 않았기에 뭐가 정답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이처럼 의도적으로 중요한 내용을 숨기고 무언가 존재하나 그것에 대한 설명을 최소한으로 하여 독자들의 상상력을 자극하여 독자 본인의 해설이 이야기를 완성하는 장르의 괴담. 이런 류의 이야기를 앞서 설명해드린 괴담의 이름을 따 나폴리탄 괴담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다른 이야기도 한번 살펴볼까요? 소의 목이란 괴담입니다. 어느 봄날 학교의 소풍 버스 안에서 교사가 아이들에게 괴담을 들려주었다.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것은 소의 목이라고 하는 괴담이다. 여기서 소의 목이란. 그런데 그가 이야기를 얼마쯤 진행하자 버스 안에선 이변이 일어난다. 아이들이 이야기를 듣는 와중에 너무나 무서운 나머지 그만하라며 애원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어느 아이는 새파랗게 질려 귀를 막고 다른 아이는 큰 소리로 울부짖었다. 오줌을 지린 아이도 있었다. 그럼에도 교사는 짓궂게 이야기를 멈추지 않았다. 그의 표정은 마치 신이 들린 사람 같았다. 잠시 후에 버스가 갑자기 정지했다. 이변을 느끼고 제정신으로 돌아온 그가 운전석을 보자 버스 운전기사가 비지땀을 흘리며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 교사가 다시 주위를 둘러보니 학생들 중에는 두려운 나머지 실신한 아이도 있었다. 그 이후로 그가 두 번 다시 소의 목에 대해 이야기하는 일은 없었다고 한다. 이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이 오줌을 지리고 운전기사까지 잔뜩 겁에 질릴 정도로 무서운 이야기인 소의 목에 대한 이야기이지만 막상 소의 목이 무엇인지 알려주지 않은 채로 이야기는 끝이 나죠. 명확한 답이 없으니 호불호가 갈리기도 합니다. 누군가에게는 김새는 이야기로 들릴 테니까요. 허나 명확하지 않기에 상상력을 자극하는 것 자체가 나폴리탄 괴담의 매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이야기의 속을 비워두고 그 속은 독자들의 상상력으로 채워나가는 셈이죠. 제가 이전에 다뤘던 사메지마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투채널의 문화인데 누군가 이제는 전설로 남아버린 사메지마 사건을 기억하냐며 운을 띄우면 그것을 말하는 것은 금기다. 왜 그때의 일을 기억나게 만드냐. 지금도 기분이 나쁘다. 등의 말을 덧붙이며 마치 무시무시한 무언가가 존재하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존재조차 하지 않는 사건을 마치 무언가 있었던 것처럼 둔갑시켜 말하는 일종의 낚시 문화죠. 뉴비들을 놀려먹기 위해 쓰이는 일종의 밈이지만 그 특유의 명확하지 않음으로 인해 이야기에 살이 붙으며 새로운 괴담이
괴담이 잔뜩 생겨났고 이를 기반으로 한 영화까지 제작되었죠. 때로는 명확하지 않은 것이 오히려 득이 되는 법입니다. 그리고 동시기에 이와 비슷하면서도 정반대의 속성을 가진 괴담도 많은 인기를 끌었죠. 수상한 분위기를 풍기지만 사건의 전말을 의도적으로 비워두는 나폴리탄 괴담과는 달리 비교적 평범한 분위기를 유지하지만 사건의 전말을 의도적으로 숨겨둔 채 나중에 전말을 깨닫는 사람의 뒤통수를 때리는 반전형 괴담, 일명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죠. 이야기 하나 들려드릴까요? 잠을 자고 있었는데 방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린다. 우리 집엔 아무도 없을 텐데 어떻게 된 거지? 나는 방에 불을 켜고 문을 살짝 열어보았다. 문 틈새로 보니 피범벅이 된 옷을 입은 산발머리 여자가 내 방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닐까. 숨을 곳을 찾던 내 눈에 장롱이 보였고 그 안에 숨기로 했다. 그리고 잠시 후 내 방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부스럭대는 소리가 잠시 들리더니 이내 멈추었고 그 후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아무 기척도 느껴지지 않아 장롱이 열쇠 구멍으로 살짝 밖을 보았다. 그러나 바깥은 거물 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이야기는 이렇게 끝입니다.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또한 이렇게 애매하게 끝나버리죠. 허나 이 이야기는 무언가를 이해해야 진정으로 무서운 이야기. 혹시 이상한 점을 눈치챈 분이 있으신가요? 주인공은 분명 방에 불을 켜두었을 텐데 열쇠 구멍으로 내다본 바깥은 어두웠습니다. 그 여자가 들어와 불을 끈 걸까요? 글쎄요. 그것보다는 열쇠 구멍 바로 앞에 검은 무언가가 있다는 것이 더 그럴듯하지 않을까요? 가령 그 여자의 검은 눈동자 같은 것 말입니다.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또한 나폴리탄과 비슷한 시기에 일본에서 수입되었습니다. 일본에서 건너왔다지만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인기를 끌었고 영미권에서도 이런 반전형 괴담은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죠. 생각의 범주를 뛰어넘는 반전은 항상 독자를 짜릿하게 하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한 발짝 더 나아가서 그 반전을 우리가 직접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레터럴 띵킹 퍼즐이라 하여 특정 상황을 듣고 왜 그런 상황이 발생했는지 추리하는 놀이가 있습니다. 문제: 한 남자가 술집에 들어와서 바텐더에게 물 한 잔을 달라고 한다. 바텐더는 벼랑간 총을 꺼내 남자에게 겨눈다. 허나 그 남자는 도리어 고맙다고 이야기한다. 어째서일까? 정답. 남자는 딸꾹질이 멈추지 않아 물을 마시려 했고 바텐더는 그를 놀라게 하기 위해 총을 겨눈 것. 이런 식이죠. 이해를 해야 이야기가 완성된다는 점에선 이무이와 비슷하죠. 여기에 괴담을 끼얹은 것이 일명 바다거북 수프입니다. 문제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남자가 바다가 보이는 레스토랑에서 바다거북 수프를 주문했습니다. 허나 그는 바다거북 수프를 한 입 먹은 뒤 멈추고 셰프를 불렀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정말 바다거북 수프가 맞나요? 네, 바다거북 수프가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남자는 귀가한 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글만 천천히 읽어보면 금세 이해할 수 있는 이무이와 달리 바다거북 수프는 이 글만으론 사건의 전말을 도저히 파악할 수 없죠. 때문에 질문과 답변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본디 퍼즐이니까요. 사건의 전말을 아는 화자에게 예, 아니요로만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을 던지며 직접 추리해 나가는 일종의 놀이인 겁니다. 예를 들자면 남자는 건강상의 문제가 있었는가? 아니요. 목숨을 끊은 것은 수프를 먹었기 때문인가? 네,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남자는 과거에 바다거북 수프를 먹은 적이 있는가? 아니요. 하지만 먹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등의 질의응답을 주고받으며 점차 진실에 가까워지는 거죠. 최종적으로 정답이 나오면 화자는 사건의 모든 전말을 밝힙니다. 남자가 과거에 먹었다는 그 바다거북 수프는 바다거북으로 만든 게 아닌가? 네. 혹시 그가 먹었던 수프는 인간으로 만들어졌습니까? 네. 과거, 남자는 몇 명의 사람들과 함께 조난당하여 표류된 적이 있다. 목숨은 건졌으나 식량이 떨어지며 점차 사람들이 아사하기 시작했고 죽지 않은 사람들은 살아남기 위해 시체의 살을 뜯어먹었다. 허나 남자는 끝까지 이를 거부하였고 그 또한 조금씩 죽어가고 있었다. 보다 못한 한 사람이 시체의 살로 수프를 만들어 남자에게 바다거북 수프라 속였고 그는 그것을 먹으며 목숨을 연명한 끝에 결국 구조되었다. 일상으로 돌아온 남자는 그때를 추억하며 바다거북 수프를 먹었으나 그때와 명백하게 맛이 달랐기에 모든 진실을 알게 되었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여 결국 목숨을 끊게 되었다. 난해한 상황을 질문을 거듭하며 점차 껍질을 벗겨가는 추리적 재미, 그리고 독자가 직접 끔찍한 결말을 향해 한 걸음씩 다가가야 하는 섬뜩한 묘미가 있는 놀이죠. 이 또한 해외에서는 이미 많은 인기를 끌고 있던 놀이이며 요 몇 년 사이 한국에서도 유행하게 되었습니다. 자, 바다거북 수프 놀이가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의 하위 장르면 나폴리탄 괴담의 하위 장르는 뭐가 있을까요? 가장 유명한 건 아마 규칙 괴담일 것입니다. 가령 이런 것이죠. 저희 여관을 방문해주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이용에 앞서 다음과 같은 규칙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방에 입장 시 반드시 왼쪽을 바라보며 입장해 주십시오. 둘, 이따금 조명이 깜빡거리는 것은 흔히 있는 일입니다만 수면 등말이 깜빡거리지 않는다면 침대 옆에 비치된 촛불에 불을 붙여주십시오. 셋, 중앙 계단을 오르내릴 때 아무리 가려워도 목을 긁지 마십시오. 계단을 벗어난다면 금세 괜찮아질 겁니다.
무언가 존재하지만 그것에 대한 설명을 배제하는 나폴리탄 괴담의 성질을 지녔지만 명백한 행동 강령을 제시하여 심리적으로 더욱 위험한 분위기를 풍기죠. 규칙 괴담은 나폴리탄 괴담 특유의 명확하지 않음이 빛을 발하는 장르입니다. 본래 인간은 미지를 규정하고자 하는 생물이니까요. 만약 여기에 이 규칙을 어길 시 어떠한 존재에게 이러이러한 일을 당할 것이다 란 구절이 있었다면 지금보다 훨씬 덜 세련된 괴담이지 않겠어요. 또 행동 강령이란 특성으로 딜레마를 만들어 독자를 곤욕에 빠뜨리기도 합니다. 가장 유명한 규칙 괴담 센슈얼 러브 모텔 야간 근로 직원 수칙을 한번 볼까요? 넷. 계단을 내려가던 중 원하는 층이 안 나오고 제자리로 계속 돌아오는 것 같다면 계단 구석으로 가서 구석을 바라보며 몸을 웅크리고 눈을 감고 귀를 막으십시오. 추가로 이 항목을 부정하는 다른 항목이 존재하는 경우 절대 눈여겨보아서는 안됩니다. 14. 이 매뉴얼의 4번 항목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4번 항목에 어떤 내용이 적혀있든 무조건 그 내용에 반대로 행동하십시오. 절대 4번 항목을 따라서는 안됩니다. 여기에 GIF 파일로 변형을 준 경우도 있는데 14번 항목을 읽은 뒤 다시 4번 항목으로 되돌아가면 상황과 규칙만을 이용해 사람들의 아씨 이러다 목 다 잠기겠네 그냥. 무슨 얘기 다 했으니 이제 그냥 평소처럼 말할게요. 편집자님 저거 뭐야 우리 테두리랑 자막 좀 설치해줘. 자 이렇게 상황과 규칙만을 이용하는 괴담이다 보니 만들기도 쉬워서 작품이 정말 쏟아져 나왔어요. 위에 적힌 여관 이용 규칙도 그냥 제가 생각나는 대로 두드려 만들었는데 어때요? 그럴듯하지 않았나요? 이게 워낙 히트를 쳤던 괴담이라 밈이 되기도 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쓰이냐면 중국은 6월 4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5월 35일 말이 존재할 뿐입니다. 6월 4일 혹은 천안물이 존재한다는 듯 말하는 자가 있다면 즉시 당국에 연락하십시오. 약간 이런 느낌? 블루 아카이브에서도 패러디 됐고요. 저희 온천장은 언제나 친절한 미소로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수상한 음료를 건네는 조업원을 보시면 즉시 신고해주세요. 근데 이게 가볍게 쓴 건데도 꽤 괴담처럼 보이죠? 저희 온천장은 언제나 친절한 미소로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허나 수상한 음료를 건네는 조업원을 보시면 즉시 신고해 주십시오. 이렇게 대충 수상한 냄새만 풍겨줘도 충분히 무서운 데다가 내러티브까지 필요 없는 장르의 특성상 만들기도 정말 많이 만들어졌죠. 영상 끝내기 전에 우리도 채널 규칙 같은 거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아이템 채널에 방문해주신 모든 분들 반갑습니다. 시청에 앞서 다음과 같은 규칙 사항을 꼭 지켜주세요. 그래도 그럴듯한 거 하나는 있어야 되니까 일단 하나, 영상 시청 중 삐 소리가 들릴 시 즉시 영상을 멈추고 자리를 벗어나십시오. 둘, 아이템 감다 뒤졌네라는 댓글을 발견할 시 반드시 싫어요 버튼을 누른 뒤 해당 댓글에 아이템 감다살이라고 3번씩 도배하십시오. 셋, 영상 내용 중 굴과 개불은 맛있고 고술은 더 말할 것도 셋, 영상 내용 중 브루베 맛있고 고술은 더 말할 것도 없다 라는 취지의 발언이 나온다면 즉시 신고 버튼을 셋, 영상 내용 중 굴과 개불은 맛있고 고술은 더 일단 하나, 영상 시청 중 삐 소리가 들리